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아직도 보건행정이 어려우세요? 네, 어렵다고 그러시네. 자, 보건행정은요, 진짜 어렵다고 하도 말씀하셔서 저도 맨 처음에 어렵게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게 보건행정이고요. 자, 근데 보건행정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낯선 단어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단어들을 억지로 이해를 해서 억지로 외웠어. 그럼 또 현장에 가면 그 유명한 기코배산 문제가 있어요. 기코배산 문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게 분명히 귀걸이 같은데 코걸이래. 그런가? 이게 헷갈리는 거죠. 또 배산, 배가 산으로 가는 문제. 전혀 보건행정이랑 뜬금없는 다른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예, 그래서 기껏 어렵게 이해해서 암기한 거를 현장에 가면 또 응용도 못해요. 결국 외우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응용하기도 힘든 게 이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론을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론 공부한 걸로 끝나지 않는 게 보건행정. 문제까지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는 대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되는 대로. 그래서 저도 문제를 좀 갖고 오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일반 행정하는 애들 문제를 좀 갖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문제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일반 행정하는 데서 가져온 문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그렇지만 이해하기는 괜찮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일반 행정 시험을 한번 보러 갔었대요. 그냥 재미삼아. 근데 20문제 중에 18개마다 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쉬워요. 우리가 배우고 나면. 네,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바람직한 보건 의료 서비스가 갖춰야 할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딱 보니까 우리 아는 거예요. 그죠? 접질, 지효, 율성이에요. 자, 그런데 연속성, 지속성 있습니다. 접근용이성 있고요. 질적 적정성 있습니다. 전문성은 없지요. 근데 솔직히 우리 접질 지효의 주요 내용 그래서 거기 전문적인 지식 있지요. 그러면 이럴 땐 답을 1번으로 해야 돼, 4번으로 해야 돼. 이게 막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분명히 가나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접근용이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그러면 효율성이 빠졌구나 이러면서 답은 1번으로 하셔야 돼. 네. 이런 것들이 기코배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래서 물론 가나다에 다른 말들이 있어요. 형평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나다가 다 맞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딱딱 끊었거든요. 제목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답을 1번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전문성이 여기서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연습은 우리 합시다. 1번 유인물이요. 자, 유인물에 보시면 접질, 지효, 율성 해놓고 그 주요 내용들을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자, 1번 포괄적인 서비스성은 어디 들어가요? 접근용이성에 들어갑니다. 개인 중심의 진료 어디 들어가요? 네, 지속성에 들어갑니다. 적정한 보상, 효율성에 들어가요. 자, 양적인 적합성, 네, 접근용이성에 들어갑니다. 자, 서비스의 조정, 지속성이 있지, 전문적인 자격, 요게 들어가 있죠. 요게 어디 들어가요? 질적 적정성에 들어가요. 평등한 재정, 효율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이런 거랑 상관없이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입니다. 1차 보건 의료의 내용으로 올바른 거. 자, 1차, 2차, 3차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답은 1번이죠? 이거 물어보나마나 1번입니다. 그러면 2번은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에이즈 관리요. 요거는 3차 보건의료 쪽이에요. 에이즈 관리는. 에이즈는 치료가 안 되는 거 아실 거고 관리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3차입니다. 자, 3번은 뭐 때문에 안 돼요? 경제적 지원은 안 해주거든요. 자, 4번은 환자의 재활 사회복귀 하니까 요거는 3차 보건의료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3번이요. 자, 여기도 보시면 메이어의 양질의 의료 조건을 올바르지 못한 거. 자, 이것도 양적 적정성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일단 답을 보려면 접질지 효율성을 봐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4번입니다. WTO의 GD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거. 우리 모두 1부터 모두 4까지 다 들으셨을 거예요. 배우셨을 거예요.
자, 가장 올바르지 못한 거 답은 4번이죠. 자연인의 이동이라는 거는 다른 국가의 환자를 데려와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등의 상호 면허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걸 자연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고, 자, 5번이요.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 중에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가장 관계가 없는 거, 이런 것도 느낌이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개입 괜찮습니다. 외부 효과 당연히 국가 개입돼야지. 자, 의료 공급의 다양화? 아니죠. 이거 국가가 개입하면 의료 공급이 단일화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하게 돼요. 답은 3번. 그럼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의료 공급의 양극화. 그럼 국가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화가 아니라 양극화가 됐을 때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자, 6번이에요. 다음 보건의료 서비스의 요건 중 농특법에 의거해 공중보건의사가 도입된 거. 공중보건의사뿐이 아니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도 만들어졌죠. 다 이건 뭐예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답은 1번. 자, 7번 WTO 또 나옵니다. 모두 원은 원격 기술. 맞아요? 원격 진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모두 2 외국으로 나가는 거. 맞습니다. 자, 모두 3 다른 나라에 의료 관련 투자를 하는 거. 그래서 영리법인을 허용해 주는 거. 맞습니다. 자, 모두 4는 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 타결을 한다. 그게 아니라 일괄 타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타결하고 나면 그때부터 수행이 되는 중이고요. 지금은 타결 중에 있다. 물론 의료 쪽은 다 타결이 끝났고 다른 쪽에 타결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타결이 되고 나면 일괄 타결하고 나면 그때부터 수행이 들어간다. 하시면 되고 답은 4번이에요. 자, 8번이요. 보건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쉽죠? 조장성 및 교육성. 답은 4번이네요. 자, 이것도 연습하고 갈게요. 자, 8번이에요. 보건행정의 특성에서 일부러 제목 안 달았습니다. 다 아실 것 같아서. 자,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보건행정 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해서는 안 돼. 이게 뭘까요? 예, 어떤 특정인한테만 서비스를 주면 안 돼. 이게 공공성 및 사회성이에요. 공공성 및 사회성. 자, 두 번째입니다. 19세기 이전까지 보건행정은 규제야. 그런데 20세기 와서는 소극적인 질서행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이 특징이 강조됐다. 뭘까요? 네? 예전엔 규제만 했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 규제가 봉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보건행정의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자율성과 지방분권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자, 이 특징 때문에 보건행정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대. 뭘까요? 자율성과 지방분권성을 강조하게 됐다. 정말 어려운가 보네. 말씀을 안 하시네. 자, 4번은 아세요? 보건행정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보건행정 요원은 전문적인 훈련과 기술이 요구된다.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과학성 및 기술성. 자, 그럼 보건행정의 특징 4개. 하나는 과학성 및 기술성, 공공성 및 사회성, 봉사성.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조장성 및 교육성. 이게 3번이에요. 3번. 자,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자율성,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 분권성을 강조하게 됐어. 그러면 지역사회 보고 너네가 알아서 하세요. 잘 안 하겠지? 그럼 지역 주민들의 그런 뭔가를 모여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조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하는 거. 스스로 자율성. 그래서 이건 조장성이 교육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헷갈리나 보네요. 하여튼 우리 8번 연습했고요. 다시 오세요. 우린 이렇게 해야 편하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편하죠. 그렇죠? 네,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답은 4번이고요. 자, 9번입니다. 중앙정부 책임하에 공중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못한 거. 자, 우리 공중보건사업은 2가지로 하죠. 중앙정부 책임하에 하고 또 하나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 2개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단 전국 일치성, 중앙정부 맞습니다.
정부 각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역시 중앙정부. 지역사회 단위별로 사업이 불가능해. 당연히 중앙정부. 자, 지역사회 보건사의 대표성, 결국 뭐야? 그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는 거죠? 요게 지방정부겠지? 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입니다. 자, 알마타 선언 몇 년? 78년. 구소련의 알마타 선언 이후 우리나라에서 새로 탄생한 제도 뭐죠? 보건진료원. 지금 뭐예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은요? 무슨 법? 농특법. 몇 년? 80년. 1980년에 농특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 안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또 하나 공중보건의 이 두 사람이 생겼다. 이게 생각하시면 돼. 답은 3번이고요. 자, 11번입니다. 보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3대 접근 방법. 누가 이런 말을 했죠? 3대 접근 방법? 앤더슨이 얘기했습니다. 그 접근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솔직히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들죠. 보건행정의 효율적 수행이 아니라 공중보건의 효율적 수행이거든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우리는 보기를 보니까 공중보건의 효율적 수행 같아요. 그렇게 답을 달아야 돼. 강력한 법규 맞습니다. 보건교육 조장성 맞고요. 보건통계 이건 빠졌죠. 그리고 보건행정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보건사업 활동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것은 공중보건사업의 재원은 지자체나 국가가 담당한다. 맞아요? 네? 공중보건사업의 돈, 지자체, 국가 맞아요? 몰라. 대답을 안 하세요. 자, 모든 질병의 완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요게 좀 마음에 안 돼요. 완치? 이건 좀 아닌데요. 답은 2번인가 봐. 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상태 진단은 보건통계를 기초로 한다. 맞죠? 통계에 의해서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상태 평가를 위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태조사하는 거. 답은 2번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지자체나 국가가 담당하나요? 한 지역주민 뭐 직접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 쳐다보신 거 맞죠? 그렇지? 결국 우리 보건사업이 있고 보건사업 안에는 공중보건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 지역사회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아직까지 이렇게 개념 구분 못하시는 분 없죠? 자, 보건사업에는 공중보건사업이 있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이 있어요. 어떤 게 먼저예요? 역사적으로? 공중보건사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사회 보건사업으로 개념이 바뀐 거고요. 그럼 공중보건사업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국가가 돈을 예산을 줘요. 상위 하단시에 명령 내리고 돈도 주고 그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상의 하단식의 사업이 공중보건사업. 그런데 비해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은 그 지역에 가잖아요. 그 지역에 간 사람 누구세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공중보건의. 예,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의 상단식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스스로 보건진료소 같은 데 돈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돈 갖고 그 재원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 돈이 약하니까 작으니까 국가한테 돈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은 재원이 3개예요. 3개. 하나는 지역 주민 스스로 또 국가가 주기도 하고 지자체가 주기도 하고 그래서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공중보건은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뭐 그냥 보건사업이니까 그치 지자체나 국가 담당하는 거 공중보건사업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보건사업 안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입니다. 공중보건학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수명연장 괜찮아요. 정신적 또 하나가 신체적 그리고 건강유지 증진 질병예방 다 있었습니다. 답은 4번이죠. 4번. 환경적 효율 증진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자, 14번이요. 병원화 보건소.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어디예요? 보건의료원. 언제 세워졌는지 아세요 혹시? 보건의료원? 88년에서 89년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병원이 없는 곳에 이제 그 보건소 대신에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15번이에요. 공중보건사업에 해당되는 거 환경개선 있었나? 보건소에서는 환경개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공중보건사업에서는 해요?
해요. 했죠. 당연히 보건소에서만 안 하는 거죠. 보건교육합니다. 모자보건사업 당연히 하지요. 결핵치료사업? 요건 좀 아니지. 치료사업은 항상 아닙니다. 관리, 결핵관리죠. 결핵관리. 그래서 답은 가나다. 1번이에요. 자, 16번이에요. 공중보건학의 범위점 윈슬로 교수의 정의 너무 쉽다. 생명 연장, 신체, 정신, 질병 예방 다 들어갑니다. 답은 4번. 자, 17번이요. WHO 종합건강, WHO라고 딱 찍었으니까 3개 아시죠? 평균 수명, 비대 사망지수, 조 사망률. 그래서 답은 1번. 이거 딱 찍었기 때문에 정확히 쓰셔야 돼. 자, 18번 공중보건에서 말하는 2차적 예방. 1차, 2차, 3차 이걸 물어보나 보네. 자, 질병이 생기기 전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인자를 제거하는 거 몇 차? 1차.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이거 몇 차일까요? 자, 이 감염병이 돌아. 그래서 이 감염병을 옆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거 몇 차? 예? 2차예요? 2차예요? 1차예요? 몰라? 일단 넘어가자. 3번이요.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거는 2차. 답은 확실히 3번이겠네. 그럼 2번은 2차는 아니네. 격리 치료니까. 자, 그럼 여러분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2차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이건 격리입니다. 격리. 거기 포커스를 둬야 돼. 자, 네 번째 보시면 환자에 대한 화학약품 요법을 말한다. 자, 2차에 약품 주는 거 맞지요? 근데 약만 주는 거 아니지? 조기 발견도 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4번도 맞긴 맞는데 일부만 맞아. 이제 화학약품 주는 것뿐이 아니라 조기 발견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니고 정확히 말하는 게 3번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걸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은 그거의 일부분을 얘기한 거니까 아닌 거고요. 결국 환자에 대한 격리 치료는 1차예요. 1차. 왜냐하면 격리를 해서 그 병이 퍼지지 않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예방이잖아. 예방. 그 환자 입장에서 모르겠는데 다른 타인에 비해서는 격리하니까 나는 예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자, 빨리 나가세요. 너 불러내. 바깥에서. 빨리 나가세요. 자, 19번입니다. WHO의 알마타 선언이 나오게 된 알마타 선언 몇 년? 78년 구소련의 알마타입니다. 요게 이것 때문에 나온 게 1차 보건의료죠. 1차 보건의료 하면은 백그라운드가 되는 철학은 기본권, 건강권. 예, 그래서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됐다. 답은 3번이고요. 그럼 건강 증진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단어는요. 철학적인 단어. 생활 양식의 변화. 생활 양식을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은 보건교육. 네, 이렇게 해서 딱딱 끊어서 외우셔야 돼. 답은 일단 3번이고요. 자, 20번입니다. 3차 보건관리 내용. 자, 건강교육 1차. 급성 감염병 관리 2차. 맞죠? 노인질환 관리 3차. 집단 건강검진 2차. 예,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거를 또 아까 격리랑 또 헷갈려 하는 거 아니야? 급성 감염병 관리 2차라면서요. 그럼 그건 격리도 포함되니까 2차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격리하는 것 자체잖아. 격리를 해서 관리하는 게 2차라는 거죠. 격리하는 건 1차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다릅니다. 자, 요거 잠깐만 연습하고 갈게요. 연습은 아니고 그냥 보려고. 자,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우리 책에는 그대로입니다. 1차 보건의료는 자,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 이때 일반적인 질병은 간단한 거죠. 그래서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치료 사업은 1차 보건의료 수준이에요. 그리고 풍토병 관리, 영양 개선, 모자 보건, 예방접종 사업, 식수위생 사업까지가 1차. 그런데 이거는 1차 예방, 2차 예방 아니야. 제발 1차 보건의료입니다. 헷갈려 하면 안 돼. 그리고 2차 보건의료는 응급을 요하는 질병, 급성,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병원의 활동이 주가 되는 거.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는 재활이죠. 그래서 보시면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성 질환자가 대상이 되는 게 3차 보건의료예요. 그래서 인류 건강 문제의 약 85%가 1차 건강 문제를 갖기 때문에 건강 문제의 대부분을 1차 보건의료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중요한 거예요. 85%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 다시 봅시다. 20번의 답은 3번.
자, 21번이요. 보건의료의 특성 중에 공급자에 의한 수요 창출이 가능한 주요 이론. 우리 공급자 유인 수요 현상 있을 겁니다. 요거의 원인 뭐예요? 답은 2번이잖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죠. 지식이 부족하니까, 의료 수요자의 정보이 부족하니까 공급자가 수요를 유인해낸다. 답은 2번. 자, 22번이에요. WHO가 정한 보건행정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 대중에 대한 보건교육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었죠. 우리 WHO에 정한 보건행정의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자, 기록 있었습니다. 세 개가 똑같았었는데, 그죠? 에멀전, 그 다음 미국에서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거, 교육, 그 다음에 환경, 또 하나 뭐가 있었었죠? 네, 기록, 이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1, 2, 4번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답은, 소아보건이네. 요게 대신에 뭔 얘기 들어갔는지 아세요? 소아보건 대신에 모자보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장난합니다. 하여튼 답은 3번이고요. 요것도 연습하고 갈게요. 자, 비워놨습니다. 이제 일단 3개 들어가는 거. WHO 1번 기록, 2번 교육, 3번 환경.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모자보건 들어갑니다. 모자보건. 자, 미국 협회에요. 1번 기록, 2번 보건교육, 3번은 감독과 통제고 4번이 환경. 그리고 6번이 뭘까요? 6번 빠진 거 하나 있습니다. 예, 보건시설의 운영이에요. 보건시설의 운영. 자, 에멀전입니다. 이거 3개 다 자꾸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1번 기록, 여기서는 통계라고 나왔습니다. 2번 교육, 3번 환경.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5번 이 모자보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째, 이건 좀 특이하죠. 얘만 갖고 있죠. 뭐죠? 보건검사실 운영이에요. 보건검사실 운영. 자, 그렇게 해서 갖고 왔고요. 다시 옵시다. 자, 23번이요. 지역 주민의 건강 지표가 아닌 것은, 도수율이 뭔지는 아시죠? 도수율 우리 어디서 봤어요? 산업에서 봤잖아요. 산업보건에서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역 주민의 건강 지표는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맞아요. 2번, 3번, 4번 다 맞아요. 답은 도수율 1번이고요. 그 이환율하고 비슷한 말이 뭐예요? 이환율하고? 발병률하고 좀 비슷하죠. 또 유병률하고도 좀 비슷해요. 이환율, 그치. 이환율하고 유병률이 좀 비슷하죠. 그치. 유병률은 발병률하고 좀 비슷해요. 이환율이 도대체 뭐예요? 이환율에 대해서 되게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이환율. 유병률, 발생률. 그러니까 이환은 뭐야? 그 병이 걸린 거, 이환된 거죠. 이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환율하고 발생률하고 비슷하겠다. 발생률은 신한환자잖아. 신한환자. 그치? 이환율은 이환된 거예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나중에 지역사회 가시면 희한한 일이 뭐냐면요. 할머니들이 오셔요. 그래서 오셔갖고 뭘 하다가 나 고혈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혈압이 높으세요? 높대요. 그럼 언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진단받진 않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셨어요? 약국에서 재니까 나보고 높다 그러던데 이러는 거야. 그 다음부터 고혈압 환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체크가 되는 게 이환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고혈압 환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 게 이환율. 그런데 발생률은 의사한테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돼. 그 다음부터 발생률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우리 의료 쪽에서는 발생률을 취급하지 이환율을 취급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역사회에서는 이환율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가 당뇨가 있대. 그럼 당뇨병 환자예요. 근데 우연찮게 당뇨 검사에서 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진단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요새 보건소 설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난 10년 동안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험, 이걸 또 다시 또 조사해요. 그래서 경험률, 진단받은 경험률, 이걸 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단 그랑 상관없이 1번 하시면 되고요. 자, 24번이요. 자, 다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질지호 율성을 얘기하나 봐. 의학의 적정성, 사회적 적정성을 가리키는 거 뭘까요? 의학의 적정성, 사회적 적정성. 일단 답은 몇 번 하셨어요? 몇 번? 알려주셔야 제가 넘어갑니다. 몇 번? 3번. 그럼 3번에 의학의 적정성이 있었어요? 아니요. 전문적인 자격 있었었죠. 전문적인 자격. 그러면 사회적 적정성은요? 질에 있었어요? 개인적 수용성 있었었잖아요. 개인적 수용성. 이런 것들은 모두 질적 적정성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살짝 바꿔도 우리 모른다니까. 다시 의학적 적정성은 전문적인 자격이라고 표현했었을 거고요. 사회적인 적정성이 개인적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는 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답은 3번이에요. 자, 25번이요. 보건의료에 대한 의미로 적절한 것은 광의의료 개념 뭐 괜찮습니다. 보건하고 의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보건사업의 초점. 네, 맞아요. 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행. 그렇겠죠. 뭐 개인 의료기관이 보건의료를 하진 않을 거야. 자, 지역사회 주민이 대상인 거 아실 거고요. 답은 4번이죠. 자, 26번 이것도 중복이 됐네. 죄송해. 근데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PMI가 비례사망 지수니까 답은 4번. 자, 27번 1차 예방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건강증진과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과 유기체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말한다. 괜찮죠? 구체적인 예방 그리고 대처 능력 뭐 괜찮습니다. 자, 질병이나 불구 상태 이전의 최적의 건강 상태 괜찮아요. 집단 건강검진이 포함이 된다. 몇 차? 2차. 그리고 모자 보건 해당되는 거 맞네. 답은 3번. 자, 28번 이제 역사 이게 나오나 보다. 자, 조선시대 전염병 구제기간 뭐 활인서 고려시대는요. 동서대비원. 자, 요것도 잠깐만 볼까요?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자,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요 세 개 갖고 연습할 겁니다. 자, 통일, 신라, 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보기 일부러 안 드렸고요. 답은 약정. 자, 고려시대 국내 어약 담당하면 상약국. 자, 세 번째 조선 왕실의 의학과 일반 의료 행정을 담당했대요. 전의감. 자, 지방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향약의 수납, 병자의 구치를 담당했대. 뭘 것 같아요? 통일적으로 관할한, 그러니까 지방에 조직된 의료기관들을 통일적으로 관할할 목적에서 조직된 조선 중앙의료기관으로 향약의 수납, 그리고 병자의 구치를 담당. 이게 뭐냐면 재생원이에요, 재생원. 아, 재생원이 있구나. 보시고 되고요. 자, 고려시대 수도 안에 있는 가난한 병자, 무이탁 노인, 고아들을 치료하고 보호 양육했다는 사명을 띠고 있다. 자, 그러니까 도와도 주고 구료도 하고 치료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서대비원. 동서대비원. 헷갈리죠? 그치? 자, 통일, 신라, 왕실의 질병을 진료하는 거. 이런 거 좀 깔끔하지? 내공, 공의사. 통일, 신라 시대니까. 자, 약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금주로서 질병을 예방하는 주술사, 공봉복사. 이것도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자, 고려의 대표적인 중앙의료기관으로 의학과 치료 일을 담당한 의학관청 태의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 봤고요. 하여튼 2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29번이요. 의료 재화의 특징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1번 모르고 있을까요? 외부 효과. 2번 독점성. 맞아요, 근데? 독점성? 아니에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지금? 그치? 자, 3번 이거 어떻게 오실까요? 비대칭성. 4번 이거 어떻게 오실까요? 특정성. 그게 아니라 치료의 불확실성. 그러면 답은 2번이네. 독점성 맞아요? 누가 독점해요? 예, 면허를 딴 사람들이 독점을 하는 거죠. 그치? 그 면허 따기도 힘들고 답은 2번이에요. 자, 30번이요. 공중보건학의 사상이 싹튼 시기 하면은 여명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최초의 공중보건법 제정, 아, 맞네. 최초의 공중보건법 체드윅 1848년. 그러니까 답은 근세기, 여명기를 얘기를 합니다. 답은 3번. 자, 31번 사액체설 누가 얘기했는데요? 4개 액체, 히포크라테스. 그럼 그 4개 액체설과 가장 관계가 없는 거? 네, 2번이 홍즙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서? 혈액이 있었지, 혈액. 점액, 혈액, 황담, 흑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혈질 하면 혈액 쪽이겠죠. 우울질이 뭔지 아세요? 우울질? 흑담, 우울질입니다. 그치? 점액이 그냥 점액질이에요, 점액질 성격.
담즙질, 이게 이제 황담이겠지. 답은 2번일 거예요. 자, 32번이요. 관계없는 건 2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서양 의학 지식이 도입된 시기 하면은 조선 말기 같은데, 자, 근대 최초의 보건행정, 이름 뭔지는 아세요? 위생국. 예, 요게 설립된 시기 조선 말. 그럼 누구 때예요? 고종 때죠? 답은 1번이에요. 자, 요 위생국이 일제강점시대에 뭘로 바뀌었어요? 위생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미군정시대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위생국으로 다시 됐고, 그 다음에 보건수행국, 보건수행부까지 올라갔죠. 네, 이렇게. 33번. 자, 의료행정 의과고시를 담당했던 조선시대 기간,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전의감. 자, 34번이에요. 보건행정의 발달 과정 5단계 중 의료보험이 시작이 된 단계. 자, 의료보험 우리나라 거 아닌가 봐. 그치? 근대기, 현대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럼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된 게 뭐지? 뭘 잡아야 되지? 의료보험이 시작된 거. 누구 생각나세요? 비스마르크. 그렇지, 비스마르크. 그래서 세계 최초의 질병보험법이요. 요거 무슨 기냐면 근대기 쪽이죠. 왜냐면 1883년이잖아. 그러니까 근대기 쪽이죠. 답은 2번이고요. 자, 35번이요. 공중보건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시기 1848년이지. 네, 그런데 시기로 중앙정부의 중앙보건국이 조직된 시기야.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제정된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중앙보건국이 조직된 시기, 요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제정된 게 무슨 기였냐면 여명기였거든요. 근데 여명기고 뒤에 황리기로 가면서 이게 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책에 1875년에. 그때 만들어지고 수행은 1875년에 했단 말이에요. 수행 자체를.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일자가 1875년이고요. 그리고 그때 중앙정부의 중앙보건국이 조직된 게 이때예요. 근대기 쪽이에요. 근대기 쪽. 그래서 요거는 아무 생각 없이 여태까지 문제 쉬웠으니까 뭐 당연히 여명 이러면 안 돼. 뒤에 걸 보셔야 돼. 그런 시기로 중앙정부의 중앙보건국이 조직된 시기는 근대기 황리기를 얘기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36번이에요. 다음 중 공중보건학의 접근 방법이 대두되게 된 상황. 자, 건강이 가족의 책임이다. 뭐 그렇긴 하는데 공중보건학 하면은 뭐였는지 아시죠? 아까 지역사회 보건학이 아니라 공중보건학 상위 하단식의 사업. 이게 대두되게 된 상황. 자, 보건문제 해결의 의료장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질병은 생물학적 요인 외에도 환경, 행태적 요인이 관련된, 요거 맞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하게 하는 거예요. 환경, 행태. 이런 요인 때문에 그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답은 3번. 자, 37번이에요. 고려와 조선시대의 서민의료. 너무 쉽죠? 해민국, 해민서. 답은 4번. 자, 38번이에요. 보건위생 문제를 개인 수준에서 국가 차원으로 인식한 거. 무슨 사건? 산업혁명. 산업혁명에서 개인에서 국가적인 차원. 요거는 무슨 시기냐면 여명기. 근세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자, 39번이에요. 개인위생 개념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학으로 발전되게 된 거. 아까 대놓고 얘기한 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예요. 답은 1번이고. 자, 40번입니다. 자, 공통적인 시기를 물어보네요. 라마찌니 직업인의 질병. 무슨 기인지는 아세요? 라마찌니? 여명기, 근세. 세계 최초 공중보건법 제정. 이건 1848년을 생각하시면 돼. 이것도 여명기. 제너의 종두법. 맞네. 근세. 답은 2번이네요. 자, 41번이요. 보건의료 시장이 자유경쟁 시장에 놓이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미국처럼 되나봐. 보건의료 시장이 이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자,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 그게 아니라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죠. 억제가 아니라. 자, 내부 효과 상승. 아니죠. 외부 효과지. 외부 효과. 자, 시장 결에, 근데 그게 자유경쟁 시장이 놨다고 해서 외부 효과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원래 특징 외부 효과니까. 자, 시장 거래에 대한 정부의 대칭성이 아니라 비대칭성. 자, 접근도의 제한, 맞아요, 근데? 네?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극화 현상.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고급 의료 뭐 접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접근도의 제한이라고 보는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42번이요. 포괄적 보건의료 발달시킴. 포괄적 보건의료 하면은 무슨 기? 포괄적. 1차, 2차, 3차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답은 예? 발전기. 그치? 현대기지, 현대기. 포괄적 보건의료 하면 1차, 2차, 3차 다 들어가는 거니까 발전기입니다. 현대기. 답은 1번이고요. 자, 43번. 이것도 너무 쉽다. 가장 광범위한 보건행정이 실시된 시기 미분정시대. 자, 44번이요. 완전 경쟁시장의 의료시장을 노출 시 발생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계층 간 의료 이용 심화되는 거 맞습니다. 의료시설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되지 않아요. 대도시에만 몰릴 겁니다. 의료기관 자유 선택권, 접근도의 제한. 네, 맞네. 답은 2번이고요. 자, 45번이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과의 상호관계. 요거 배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관계. 예, 요 무슨, 우리나라 어디예요? 상호병존형. 답은 4번이고요. 요것도 연습하고 갑시다. 하도 오랜만에 나온 거라서 이거는. 자, 45번. 옆에 보기도 써놨습니다. 의학과 전통의학이 완전히 통합됐어. 무슨 형? 통합형입니다. 예, 나라, 그렇지, 주구. 또 북한도 여기 포함됩니다.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이라고 해서요. 이걸 따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각기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이 이때 우리 다시 말해서 병존해서 제도적으로 인정하지만 자기네끼리는 친하지 않아. 이게 뭐죠? 이게 병존형. 대표적인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 세 번째요. 의술은 용인되어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전통의학이 용인되지 않아. 그러니까 법으로는 용인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게 있어라는 거 알아. 이게 뭐냐면 용인형이에요. 용인형. 어느 나라게요? 대표적인 나라.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 자, 네 번째입니다. 전통의학을 의술로나 제도적으로나 다 인정을 안 해. 무슨 형? 베타형. 어느 나라?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프랑스. 자, 그래서 연습했고 45번에 우리나라는 병존형이다. 답은 4번. 자, 46번이요. 국민의료 이용의 접근도를 향상시킨 가장 큰 요인. 자, 국민의료 이용의 접근도가 이때부터 가장 컸습니다. 접근도가 높아졌습니다. 뭘까요? 의료보험 실시죠. 그래서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고 접근도가 높아졌다. 아시면 되고. 자, 47번이요. 보건행정의 특성 중에 기술성에 대한 설명. 기술성 하면 무슨 성 및 기술성이었는지 아세요? 혹시? 과학성 및 기술성. 요거예요. 자, 1번 공공복지와 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집단적 건강 향상을 중시시킨다. 무슨 성? 예? 무슨 성? 사회성이죠. 공공성 및 사회성이죠. 요거. 자, 2번입니다. 공공행정이, 그러니까 여기 1번은 사회성이야. 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2번, 공공행정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로부터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는 행정으로 변화됐다. 이게 뭐냐면 공공성이에요. 그래서 공공성 및 사회성을 우리가 같이 묶어놨는데 이거 한번 띄워놓은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건행정은 사람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발전된 근대과학과 기술의 확고한 기초에 수립돼야 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성 및 기술성이지.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요건 뭐예요? 소비자 보건을 위한 규제, 보건의료 산업 보호를 위한 자율. 요게 양쪽에 같이 있네. 이거 뭐라 그래?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규제를 해야 돼. 근데 또 보건의료 산업 쪽에서는 또 잠깐 격려를 해야 돼. 발전시켜야 돼. 두 개가 앞뒤가 안 맞죠? 이거 뭐라 그래요? 행정 대상의 양면성이죠. 우리 행정 대상이 둘인데 이 둘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양면성이란 말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자, 48번 행정의 개념이 올바르게 조합된 것은 정의된 거. 행정이 정치가 있고 행정이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정치하고 행정이 하나다라고 얘기한 게 뭐죠? 정치하고 행정은 하나야. 정치, 행정, 이론론이죠. 근데 정치하고 행정은 따로따로야. 다 각기 전문가가 해야 돼. 뭐라 그래?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자, 보시면 어디 갔어? 자, 행정의 개념이 올바른,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몇 번에 48번 하는 거 맞지? 자, 헷갈린다. 자, 행정의 개념이 올바르게 정의된 거. 정부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재반 활동이나 외부적 관리이다. 맞나? 정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활동. 맞아요? 그럼 목적은 뭔데? 그건 목적은 누가 정하는데? 정치가들이 정하죠. 그래서 정치하고 행정. 행정은 그걸 그냥 그대로 수행하는 것 뿐이다. 이거 같기도 하는데. 자, 2번. 인간의 투쟁행위. 괜히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투쟁은 아니에요. 자,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정부 조직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을 통제한다. 진짜 통제해요? 그런 것 같진 않는데. 야,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과 집행을 주민, 이건 또 아니네.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렇죠? 그냥 재반 활동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1번이에요. 자, 49번.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 윈슬로가 얘기한 거. 자, 이에 속하지 않는 거. 자, 개인 위생 교육 있었나 모르겠다. 예.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한 사회제도의 개선 있었습니다. 공중위생 개선 있었나요? 이게 아니라 대신 환경위생이 있었어요. 환경위생의 개선. 그리고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 조직 있었을 겁니다. 의료 및 간호봉사의 조직화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거 말고 감염병 관리도 있었던 건 아실 거예요. 감염병 관리도 있었습니다. 일단 답은 3번. 자, 50번이에요.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서 일탈 생태를 질병이라고 규정할 때 특정한 병은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인데,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이 돼. 이게 뭘까요? 단일병인론이라고 하죠. 이게 단일병인론이야. 또는 다른 말로 특정병인론 이렇게 표현해요. 특정병인론. 자, 그럼 단일병인론, 특정병인론 무슨 모형? 생의학적 모형이죠. 생의학적 모형. 답은 1번이고요. 자, 이것도 연습하고 갑시다. 자, 50번입니다. 의학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을 초래했대. 무슨 주의? 무슨 모형? 생의학적 모형. 자, 2번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총체주의도도 괜찮고 사회생태학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숙주가 병원치보다 우수하거나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때 더 건강히 증진시킨다. 예, 이게 생태학. 그래서 생태학은 세 개가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건강이란 사회 및 내부 생태 체계가 역동적인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질병은 개인의 적응력이 감퇴되거나 조화가 깨질 때 발생한대. 이 뭘까? 역동적인 균형 상태? 이게 총체주의예요. 총체주의. 자, 총체주의 모델의 구성 요소 4개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가 인체 생리, 그 다음이 환경, 그 다음이 개인 행태, 개인 습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건의료 시스템. 그래서 요 4개입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좀 했고 다시 봅시다. 자, 51번이에요. 인구의 집단, 연령별 구성 등등등. 자, 사업 수행 전에 인구의 파악 및 장래 인구 추계 등의 인구의 수적 파악과 인구 집단에 대한 생태학적 특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기술적 원칙.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태학적 특성을 조사하는데 그럼 생태학적 기초 아니야?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술적 원칙 기억하세요? 우리 앞자만 떼서 외웠잖아. 예? 생의환 역사. 예, 이 중에서 생의환 역사에서 맞아? 생태학적 생의환 역사 들어가 안 들어가? 맨 앞에 생 들어가죠. 생태적 기초. 여기서 답은 일단 1번이고요. 자, 볼게요. 나눠드린 거 볼게요. 자, 보건행정의 기술적 역사의 그러니까 생태학적, 의학적, 환경, 그 다음에 역학적, 그 다음에 사회적, 생의환 역사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1번 국민, 단체, 기관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행된대. 무슨 기초일까요, 이거? 사회적인 거죠. 뭐 인간 세상이지. 사회적인 기초.
자, 2번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양상 등을 파악해서 질병 발생에 있어서 숙주 환경 병인의 상호관계를 규명해서 보건행정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 뭘까? 숙주 환경 병인 다 나오는데? 이거 무슨 뭐예요? 이것도 생탁적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뭐예요? 역학적 모형이에요. 역학적 기초. 자, 세 번째입니다. 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인간 집단의 성별, 연령별 구성 및 사회 문화적 특성 등이 생탁적 특성을 조사해서 이게 이제 생탁적 고찰이에요. 생탁적 기초. 자, 네 번째입니다. 질병이나 건강관리에 있어서 인간을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의학이라면, 자, 발생 요인을 외적 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영문. 이게 뭐냐면 환경 보건학적 기초죠. 환경.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 의학적 기초는 예방의학적인 입장, 종합적인 보건봉사, 의료봉사의 입장에서 주로 적용돼 이건 의학적 기초를 얘기하나 보다. 하여튼 우리 외울 거는 생의환 역사. 여기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51번은 2번이고요. 이런 걸 몰라도 당연히 문제 보시니까 알 것 같다. 생태적 기초. 자, 52번 포스트 콜브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 자, 요거에 대한 옳지 못한 거. 상향적인 조직 과정이다. 맞나? 포스트 콜브, POST, CORB. 상향적이에요? 하향적이에요? 위에 사람이 명령 내리는 거지. POCC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는 하향적인 조직 과정이에요. 상향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최고 관리자의 기능이에요. 최고 관리자. 그리고 굴리기 주장한 거고, 고전적 행정관의 대표적인 모형이야. 이게 고정적인 거고. 우리 고전, 신고전, 또 하나 뭐 있었어요? 고전주의. 우리 조직에서 보시면 고전주의 기억하시나요? 고전. 그 다음에 신고전. 또 하나가요. 현대 조직 이론. 기억하시죠? 이 중에서 고전 조직 이론에 과학적 관리론 있었고 행정관리론 있었잖아요. 이 행정관리론이 뭐냐면 포스트 콜브 POCCC 요거거든요. 행정관리론이. 예, 그래서 보시면 맞아요. 거기에 고전적인 행정관의 대표적인 모형이다. 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는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를 주장했을까요? 요거를 주장했을까요? 여기서는 고전에서는 네? 정치 행정 이론론을 주장했어? 이원론을 주장했어? 이원론? 이론론? 자, 고전적 조직 이론을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누구? 사람 이름. 테일러.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는 시간과 동작을 연구에 따르죠. 그래서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하루 일당량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관리를 잘했더니 생산량이 증가됐어. 결국 정치하고 행정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네? 달라요. 행정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 다 분석한단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은 입법하는 사람이고 행정하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야. 수행을 할 때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 행정,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정치, 행정, 이론론을 주장했었거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행정하는 사람이든 한 사람이 해.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가 수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부터는 요거 타임 앤드 모션 스타디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기계처럼 활용하면 생산량이 증가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행정은 따로 해야 돼. 전문가가 해야 돼.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정치, 행정, 이원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그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치, 행정,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포스트 콜브는. 자,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 폐쇄 체계일까? 개방 체계일까? 폐쇄 체계.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거는 혹시 요거는 맞아요? 상명하복. 맞아요? 틀려요? 포스트 콜브에서 상명하복. 이런 얘기 들었나요? 상명하복.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윗사람은 명령 내리고 아랫사람은 복종을 해. 그 요런 말이 요런 원리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포스트 콜브에 들어가요. 이게 아까 제가 하향식이라 했잖아요. 하향식. 하향식이니까 상명하복이 들어갑니다. 명령 내리는 거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자, 하여튼 이렇게 포스트 콜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상향적인, 그러니까 하향적인 조정이고 최고 관리자의 기능이에요. 최고 관리자의 기능. 그리고 아까 말한 폐쇄 체계고 고존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53번이에요. 국가 개입 정책 중 다른 하나. 국가 개입의 방법이 몇 개 있어요. 국가 개입의 방법. 4가지 있죠. 4가지 뭐예요? 공급의 촉진, 또 공급의 억제, 그 다음에 수요의 촉진, 수요의 억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하나를 고르래. 노인에게 서비스를 확대했대요. 뭐예요? 수요를 촉진하는 거지. 자, 첨단 장비 사용을 권장했대네. 공급을 촉진하는 거죠. 자, 시설 세제 혜택. 아, 시설을 줄 때 그 세금을 좀 면제해 줬나 봐. 또는 지원해 줬나 봐, 돈을. 이거 뭐죠? 공급의 촉진이죠. 자, 본인 일부 부담 정책. 뭐예요? 본인 일부 돈을 내게 해. 수요의 억제지. 그러면 다른 하나는요? 4번이죠, 뭐. 다 촉진인데 얘만 억제잖아요. 답은 4번이고 조금만 쉬셨다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